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만 있어봐. 이게 돌아가는 거나 봐야 돼. 살다가. 이거, 돌아간다. 일이라는 건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들으니까 한꺼번에 꼬여가지고 한꺼번에 좋은 기운이었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이게 그 인생사가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로 살다 보니까 예측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뭐란 말이냐, 이게 다 무엇이래요 하면서 잘 살피면 그 줄기가 있는데,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몰릴 때 이게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또 있고 거거고산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듣거든 교통의 흐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옛날에 왜 그랬대잖아요. 뭐 주희 아들이 그 주역을 배우는데 배를 타려고 막 가는데 신발이 엎어져가지고 그 신발 엎어진 걸 새로 고쳐 신다가 가보니까 배가 떠났는데 배가 5분도 못 가서 가라앉더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좋은 일이 오기 위한 징조가 있고, 또 미리 안 좋은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가 주변에서 이 주변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도 필요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뭔 이상한 일을 겪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론은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기운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 살다가 그냥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죠? 지리산 영산 했죠? 영산. 응? 삼신산 속에 속하죠. 영주산, 복례산, 무슨 산이지? 지리산이 도교에서 말하는 삼신산 속에 속하는 산이라 이 영산이에요. 이제 아까 말한 마천면 얘기하다가 말았나 보다, 그죠? 그 다음 수호 구국신으로 선도 성명의 신비로운 전설이 있지만 실제의 인물 우리 경원은 전설이 아니야. 사실은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한 보살도의 구현이었더라, 이런 얘기고, 이곳 마천면은 한반도의 등줄기 지리산을 품고 있는 오지로 지리산은 3개도,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한계시 남원시를 품고 있고 4개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이 있어요. 그리고 15개 읍이 행정구역에 속해서 영원함 대륙지역에서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곳이죠. 그곳에 이제 경허선사가 활동을 하셔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그 면적은 471.758km 제곱킬로미터로서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이곳은 한반도를 구성하는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을 만들고, 덕유산?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다 알죠? 남해 앞바다에서 마지막 여세를 말아서 용수등치에서 만든 지리산이다, 이런 얘기고, 고도가 높은 최적은 NESW 방향으로 남과 북의 방향으로 능선이 좁고 깊은 골짜기에 연속된 배열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마천면이더라. 아까 말했죠. 좁아가지고 되게 비가 오면 아주 강물이 춤춰 말이 타는 것처럼 막 물줄기가 그렇게 가더라 해서 마천면이죠. 또한 지리산은 암석의 변성 정도 및 남북 서면의 국지적인 기후 환경의 차이 등 자연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산지 지형의 특색을 나타내고, 특히 산체가 큰 만큼 고도 및 남북 지리산이 큰 산에 속하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지리산, 남쪽에는 지리산이 제일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이 있고. 근데 어쨌든 고도 남북 방향에 따라 생태 환경이 많이 달라요. 지리산이지만 인문 환경도 많이 다르죠. 지리산 남쪽은 전라남북도, 그죠? 지리산 북쪽으로는 충청남북도, 이렇게 돼서 그 행태도 달라요. 사람들의 성품도 다르고. 지리산의 준흥수는 서측의 노고단 아시죠? 노고단에 따라서 반야봉, 촛대봉, 연화봉, 제석봉과 최고봉인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그건 노래 있지. 천왕봉이라던가. 어쨌든 천왕봉, 그 다음에 중봉 및 서리봉 등이 이어져 있더라.
지리산은 특히 1400m 이상의 높은 산봉우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주 능선의 남측과 북측에는 남북 방향으로 가까이 15개에 이르는 지능선의 산계와 주계곡들이 발달하고 있으니 지리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나오네 삼신산 지리산은 혈산 등과 함께 삼신산의 하나로 민족적 숭앙을 받아온 민족적 신앙의 영지였으니 이렇게 넉넉한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는 영호남의 지붕으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리산의 북쪽으로는 만수산, 임천, 엄천강, 경호강, 남강, 낙동강 등이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섬진강, 내가 아는 강은 별로 없고 왜? 낙동강 강바람에 이거 뭐지? 치마폭을 처녀뱃사공. 오케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섬진강에 그 모시기가 많다고 하더만 흘러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리산은 단지 크고 그 깊고 넓은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지리산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뭐 이런 아주 그냥 다양한 그 지리산 자체의 환경도 그렇지만 아주 색다른 매력을 뿜뿜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촛대봉에서 바라본 지리산 전경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육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리산의 자연환경으로는 지리산은 지이산이라고도 하죠. 지이산이라고 쓰지만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지리산은 백두산이 크게 끝난 것으로 백두산의 마지막이 지리산이다 이런 얘기죠. 산의 다른 명칭은 두류산이라고도 해요. 그죠? 두류산 나오죠? 두류산 유명해요. 두류산은 이름이 더 멋진 이름 같아. 뭐냐? 두류산은 머리 두자에다가 흐를 유자네. 라고 적고 있더라. 세간에서는 금강산을 버려 복례산, 지리산은 방장산, 그 다음에 한라산은 뭐라죠? 영주산. 금강산을 복례산,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는데 소위 삼신산이라고 해서 경서가 제일 좋아. 이 중에 경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있어요. 본산. 어이? 방장산, 지리산을 말해요. 라고 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남해의 옆에서 잠시 멈추었다 해가지고 두류산으로 적기도 하였는데 두류산이 뭐냐면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 해서 두류산이지 뭘. 산세가 험하지 않고 나오네. 두루뭉실한 육산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미치겠다. 두리가 한자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두류가 되었더라. 반야봉에서 바라본 도고산 전경 편마함이 기반함으로 구성되어 완만한 등선을 이루고 있다. 반야봉에서 바라보는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전경은 전체적인 육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말하고 있겠지 뭘. 라고 적고 있다. 뭐냐? 이거 안 돌렸네. 복례산, 방자산, 영주산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삼신이라고 하고 또 뭐야?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육산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두루두루. 거기야 뭐 장두루벌도 마찬가지죠. 길게 뚫어 뻥 뚫어 해가지고 장두루벌. 아득포 아득하게 넘다 해서 무지하게 넓어 아득포가. 그래서 아득포제 이름도 참 신기하게 잘 졌어요. 그죠? 그래서 두류산 우리말로 두루두루 두리두리가 한자가 표기되는 과정에서 두류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머리둑자에다가 흐를 유자가 어떤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개뿔도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리두리 두루두루 해가지고 두리산이라 했다 이런 얘기죠. 반야봉에서 바라본 도단 정경의 편마함의 기반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만한 능선을 편마함이더라 이런 얘기죠. 반야봉에서 바라본 천왕병은 전체적으로 육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육자가 이게 무슨 육자인가? 육지? 그런가 보다. 또 이중하는 지리산은 남해에 있다. 지리산 남해에 있는 거 알아? 남해 보리암. 제일 유명하게 남해 보리암이죠. 남해 보리암 가보셨나요? 골판이 서리어 뒤엉겼다. 깊고 크다. 흙이 두텁고 기름져서 온 산이 모두 사람 살기에 알맞더라 라고 이중한의 택리지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집을 많이 그 이중한 택리지에 나오죠. 라고 적고 있다. 경어는 제치원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했어. 요한했어요. 제치원도 인연이 많죠. 관계로 경어는 평소에도 이거 함양에 있는 상림숲을 매우 좋아했다. 상림은 함양 서쪽에서 흐르고 있는 위천의 대가에 자리 잡은 호환님이다 이런 말이야. 호환님이 뭐죠? 그 바닷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방풍님이에요. 말 그대로 방풍님인데 굉장히 높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거기를 간 사람은 그 성립
그 성공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거기를 가지 마시라. 신라 진성여왕 때 고은 최치 나오네. 고은 최치원 선생이 함양 태수로 있을 때, 태수로 왔구나. 태수로 있을 때 조성한 숲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오이천수가 함양의 중앙을 흐르고 있어 홍수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거기를 막은 거죠. 최치원 선생이 뚝을 쌓아서 강물을 지금의 이치로 돌리고 강변에 뚝을 쌓고 그 뚝을 따라서 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숲을 조성했다 해가지고 위천수다 이란 말이죠. 상림숲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당시에는 이 숲을 대관님이라고 이름지어 잘 보하였으므로 홍수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니 그 후 중간중간에 파괴되어 상림과 하림으로 갈라졌으며 하림 중간은 취락의 형성으로 훼손되어 몇 그루의 나무가 서 있어 그 흔적만이 남아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상림과 하림이었는데 지금은 상림숲만 남아있고 하림에는 뭐가 살더라. 촌락이 형성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옛날 그대로의 숲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림만이 있고 하림은 촌락을 이뤘다는 얘기고 남아있더라. 상림은 역사적으로 인해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의 하나더라. 만드는 거니까 누가 만들었댔죠? 최치원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림숲. 상림은 역사적으로 인해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의 하나다. 그래야 함양 상림은 함양읍의 서쪽에 있는 오이천 강가에 있는 숲으로서 함양 상림숲은 사람의 힘으로 조성한 숲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상림숲 가보세요. 괜찮아요. 상림숲은 인공숲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숲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선조들이 홍수의 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한 지혜를 알 수 있었으니 함양은 지리산 아래에 있는 고장으로 예전에는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함양이 어딘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경상우도와 요약을 대표하는 데다가 산 좋고 물 좋은 땅이라서 함양에는 양반 사대부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완고한 동네죠 거기가. 양반 사대부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 경허 역시 이 함양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천면을 지나다가 이렇게 그 저기들을 민초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설을 남겼죠. 그것은 최치원이 이것에 천년군의 태수로 와서 조성했다는 상림이 있기 때문으로 경화가 옥천생의 최치원이 아니었나 기었나. 그것이 다 경화는 전생에 이곳에 살았고 이름 높은 지방간의 최치원의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것으로 그것이 상림이었기 때문이고 경화선사도의 애민정신, 최치원도 애민정신. 그래서 경화는 이거 함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한 몸을 던질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전설 따라. 그죠? 아무튼 경화는 이거 상림에 들려 최치원을 주목하고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갔더라? 벽성사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 벽성사도 굉장히 선방으로서는 대단히 유명한 곳이죠. 벽성사에 누가 있었었죠? 벽성사에 그거 설용화상 행장 유명하죠. 벽성사의 경화선사가 경화선사도 어린 시절에 그 어디로 가기 전에 그 동학사로 가기 전에 이 벽성사를 들려요. 그러니까 경화선사의 그 스승이 개허가 그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예, 그 뭐였죠? 도편수였다니까. 있었죠. 선기가 있었어요. 벽성사를 경화선사가 들렸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설용화상이 있었어요. 설용화상. 나중에 경화선사가 설용화상 행장 쓰나요? 안 쓰나요? 써줘요. 행장. 경화선사는 행장을 경화집에는 2개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용화상 행장, 치운화상 행장.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경화 연극할 때 2015년에 2016년이요? 15년이요? 16년이다. 예? 15년에 박사학위 있다고? 16년에 예.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누구 스님이요? 성호 스님, 성웅 스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경화선사 행장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용은대사 행장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다 시절 인연이 되니까 용은대사 행장 해가지고 행장이 3개예요. 설용화상,
용운대상, 치운화상. 그죠? 세 개인데, 그 중에 이제 경호선사가 이 벽송사의 최소년 시절이라고 되네. 15세 때, 15세 때, 바로 그 동학사 바로 입학하기 전에, 예? 한 겨울에, 최소년 시절에 15세 때 거기를 갔는데 이 설용화상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벽송사도 지금도 벽송사에 어느 스님 계시죠? 누구더라? 어쨌든 그 스님이 그나마라도 좀 괜찮아요. 어쨌든 그 스님이 좀 저기를 했긴 했어요.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조금 많이 변하셨더라고. 네? 근데 해볼까? 누구더라 그 스님이. 벽송사. 그 스님이 누구더라? 오람스님이다. 오람스님이 그래도 그 거시기 그 가나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시는 그게 그 좀 있었어요, 성기가. 그런데 지금은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오람스님도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타깝죠, 전부 다. 예. 어쨌든 그 오람스님이 벽송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경허선사는 벽송사를 무지하게 좋아했고, 벽송사를 가서 맨날 그 선을 열어주시고 개설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게 그 벽송사예요. 그리고 벽송사에 또 그 설용화상 행장이 계셔가지고, 설용화상이 계셨는데 경허선사가 최소년기에 와가지고 그 도기가 대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설용화상 행장을 써놓은 게 있으시죠. 그러한 게 관련이 있는 게 이 벽송사예요, 지금. 지금 경허선사는 이제 그 지리산, 그러니까 지리산에 가면 또 여러 백장암도 있잖아요. 그 백장암에서 선방을 개설하시고 다시 또 넘어가는 거야, 지금 벽송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난 거죠? 마천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 달 이상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 동안거 결제를, 하한거 결제를 해주려고 가시다가 이 일을 한 것이 이게 지금 그 벽송사 지금 그 남원 마천면 이야기가 되겠죠. 상림에는 제친과 관련된 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뭐냐? 상림에는 뭐 뱀, 개미, 진해 등의 미물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상림숲에는 가보면 뭐가 없답니다. 뱀, 개미, 진해 이런 미물이 살지 않답니다. 그건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것도 이제 또 전설 따라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해인사에도 왜 그거 누구요? 희정? 그 스님이 그 어머니가 하도 모기를 뜯기니까 그 이정이다. 수능 이정. 수능과 이정이 해인사를 창건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정 스님이 그 어머니가 하도 모기를 뜯기니까 수능인가? 몰라. 둘 중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기를 다 쫓아내서 해인사 그 백년암 보셨지? 거기에는 모기가 없다 그러는데 확인을 안 해봤어요. 어쨌든 없대요. 그래서 이제 채치원도 말이에요. 효성이 지극했던 채치원은 어느 날 저녁 어머니로부터 상림에서 뱀을 만나 매우 놀랬다고 했답니다. 뱀을 만나면 놀래지. 그래서 그 채치원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그 뱀을 쫓았다. 이렇게 거시기 전설 따라 어머니야 뱀, 개미, 진해 뭐 이런 거 있죠. 자, 상림으로 달려가 이후 경화선사 같지 않아요? 비슷하잖아. 상림으로 달려가 이후 모든 미물은 상림에 들지 말라 라고 외치니 그 후에 상림에는 뱀과 개미 등의 미물이 없어졌더라. 우리 경화선사도 어디서? 에이? 송광사에서 점안불사 하러 갔다가 그냥 경화선사가 그냥 돼지고기 쌀 먹으라고 했다며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갖고 그 점안불사 증명을 못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그냥 그 호랑이들이 법당을 난립해가지고 경허선사를 뭐라고 하니 젊은 학생들을 향해서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날뛰니까 경허사가 뭐래요? 그만 나가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만 해탈에 들도록 하여라. 오 마이 갓. 그 호랑이들이 그냥 날뛰는 바람에 그냥 경호선사가 그냥 호랑이를 한꺼번에 해탈에 들도록 시켜놨으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뒤 이후로 그 뭐지 송강사 그 호랑이 날뛰는 것 이후로 이제 생불로서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호선사 같은 그러한 이적을 지금 보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최치원도 보통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경호선사가 이 최치원과 관계성을 많이 언급하는 거는 제가 이 경호집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또 최치원에 관한 이야기는 또 삼수갑반에 가서도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전생을 찾아서 또 따라서 또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뱀과 개미 등의 미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지극히 주술적인 이야기 같지만서도 함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또 상림에 가면은 뱀과 개미 등이 없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지 뭐. 전설 따라 삼천리요. 개미 등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